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의 답변 내용이 정말 평가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최종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이 정말로 평가자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평가자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면서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순진한 생각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키워드를 남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에 도전도 강조하고 팀워크도 강조하고 깨알 같은 여러분들의 장점인 꼼꼼함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아니면 미괄식 구성. 여러분들은 기승전결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은 있어요. 근데 평가자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떠먹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 자체를 기억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아니면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 힘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알같이 정말 어려웠고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했다, 이런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전공, 특성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평가자는 이미 수십만 번 이상 그러한 상황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하고 익숙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표현해봤자 이미 굉장히 여러 번 본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캐릭터가 도드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소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이어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상황에 힘을 주고 캐릭터가 드러낼 수 있는 생각과 행동 부분은 굉장히 힘을 빼버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기억 속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서는 야심차게 도전을 강조했어요.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왠지 뒤에서는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대체 또 넌 누구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어떤 글자 수가 굉장히 좀 관대해요. 그리고 평가자 역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야. 그러다 보니까 왠지 길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리고 자소서 작성을 굉장히 많이 작성하다 보면 평가자는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길어지거나 글자 수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 내용을 보면서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까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을 길게 하거나 자소서 작성을 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평가자의 머릿속에 잘 각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대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무조건 질문을 준다고 해서 빠르게 작성을 하거나 빠르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1시간을 한 항목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20-30%는 이 질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의도를 파악하는데 할애를 해주셔야 됩니다.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주어지면 최소한 1초, 2초, 3초 정도는 이 질문이 나에게 무엇을 평가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질문이 들어오고 나서 3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색하지 않느냐. 그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이겨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내공이고 실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색한다고 한다면 평가자에게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질문에서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면 이제 어떠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면 뭔가를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해서 도려내고 뭔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목표를 구체화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덜해지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계속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선 아무리 여러분들의 좋은 점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어떤 캐릭터가 도드라지게 보여지면서 평가자의 기억 속에 아, 얘는 이런 애야 라고 각인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자제를 많이 했어요. 원래 제가 막 이렇게 막 사족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걸 안 하는 이유 자체도 최대한 오늘 이 분량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있었던 근황 등을 막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거듭 의도를 파악하고 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에 뭔가를 계속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 과감하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 평가자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과감함과 용기를 여러분들이 시행해 주시고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근질근질하다 근황 얘기하고 싶어서.